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되면 주식시장에서는 수익을 낼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동안의 손실을 복구하고 플러스로 반전시킨 수많은 미즈노를 가족들의 이야기가 이를 반증해 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5월 들어 라니맘닷컴에서 제품을 주문한 분들과 함께하는 원포인트 레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분들 기회가 있습니다. 주문하시고 단톡방으로 초대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렛츠고! 미국 주식시장에 놀자 미즈노의 5월 12일 월요일 시장 분석 영상입니다. 오늘 참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특별히 나스닥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몸에 사리가 여러 개 나오는 날이었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내용을 정리해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장 마감 후에 발표한 로블록스 또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더불어서 어떻게 이번 주의 시장을 짚고 또 분석하고 또 전망하고 나가야 되는가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됐습니다. 오늘은 다우까지도 완전 3대 지수가 폭망한 날이었는데요. 특별히 주요 기술주 약세가 이어지면서 장중 상승하던 대부분의 지수들이 다 토해낸 하루였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1% 내렸고요. 장중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상 최고치 경신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S&P 500 지수는 1.04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무려 2.55. 나스닥은 정말 오를 때도 팍 오르지만 요즘은 나스닥의 죽음의 시절인 것 같습니다. 기술주의 두드러진 약세는 알파벳이 마이너스 2.56, 아마존이 마이너스 3.07. 여러분 참 답답하죠? 아마존처럼 실적이 좋고 모든 것이 완벽한 종목도 오늘 마이너스 3.07을 하락했다고 한다면 도대체 뭐 주식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아마존의 마이너스 3.07을 깨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캐시우드가 가지고 있는 ETF입니다. 오늘 무려 마이너스 5% 이상 하락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제 지난 11월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와, 지금 뭐 우리 자신의 포트폴리오도 걱정을 해야 되지만 캐시 버틸 수 있을까요? 답답한데요. 자, 기술주 가격 움직임이 지금 기술주 중심의 종목들이요. 4월 고용지표 이후에 반등을 좀 사람들이 기대를 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은 슬퍼해야 되는데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온 것 때문에 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왜?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 분명히 연준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의 예상치보다 고용지표가 워낙 안 좋게 나오니까 아직 연준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금리를 올릴 때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구나 라고 하는 투자 심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시장의 모습이 마무리가 되었었죠. 사실입니다. 금리에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용지표거든요. 자, 최근에는 확실히 이제는 기술주, 나스닥의 기술주가 버려지고 다우 종목으로 갈아타는 모양새가 이제는 확실하게 규정되는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기대 속에서 높아진 밸류에이션 측면, 그 다음에 나스닥은 당분간 특별히 성장주들은 당분간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투자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좀 사줘야지 올라가는데 나스닥의 소형 성장주들을 샀던 이들이 지금 다 코인을 사고 있기 때문에 매수 주체가 사라진 거고요. 매수 주체는 사라졌는데 비랑사건 이후에 공격적인 매도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는 나스닥은 지금 특별히 나스닥의 성장주들은 악재는 산더미 같은데 호재는 별로 없는 것이 최근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에 지켜보셔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요. 먼저 12일 내일 모레 수요일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보셔야 되고요. 13일 목요일날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은 사실 실업수당 지표는 매일매일 체크하셔야 되죠. 매주 체크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14일 소매 판매 지표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인플레이션의 지표가 시장의 선도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의 지표가 굉장히 강할 것이고 리플레이션의 로테이션에 추가로 기여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BEI라고 하는 건데 향후 10년간 물가 기대를 나타내는 국채 10년물 이 기대치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주에 강한 인플레이션 지표가 기대가 되고 이것이 시장의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으며 물가가 상당히 오를 위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는 것.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만약에 굉장히 높게 나오고 이것 때문에 시장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본격적인 하락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악재들의 기사들도 종종 예기치 못한 일들이 좀 나오는 것도 좀 답답하지요. 대표적인 것이 미국 최대 송유관 업체 랜섬 공격을 받은 일 때문에 지금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좀 오르다가 하지만 후반에 대부분의 오름세를 다 지금 토해내고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구리 가격뿐만 아니라 철강, 목재, 원자재 가격들의 굉장한 상승 또한 지금 시장을 압박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일명 빅스죠. VIX, 전장보다 무려 17.08% 뛴 19.54를 기록했는데요. 주식과는 반대되는 움직임인 거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랫꼬리가 긴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본격적인 오름의 캔들의 모양인데요. 올라가면 시장은 하락입니다. 자, 로블록스 지금 애프터마켓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어찌됐든 시장한테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장외 시장에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손실 여전히 적자입니다. 그죠? 상장된 지가 이제 상장됐으니까. 하지만 여전히 적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니까는 이 로블록스의 사용자들이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일일 평균 사용자 숫자가 79%가 늘어났고요. 특별히 미국이나 캐나다 EUA 지역에서의 성장률이 돋보였는데 87%, 그 다음에 13세 이상의 연령층에서의 사용자 숫자도 돋보였는데 111% 증가의 모습을 보여서 비록 적자였지만 이런 모습들이 로블록스 장외 시장에서 지금 3% 이상 급등하는 모습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확인해 보니까 3%를 넘어서서 4.22%까지 지금 올라서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계속 흘러내렸거든요. 참 아이러니한 게 로블록스 장시작하기 전까지는 프리마켓에서는 69불까지 올라서서 70불 다시 올라서는가 싶었는데 장이 시작되자마자 끝날 때까지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장 끝나고 나온 실적 발표 때문에 63불 79점의 최저치를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지금 무려 4.2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블록스가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로블록스도 어찌 보면 코로나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녀들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사용자가 수가 늘어났는데 이제 코로나 백신 보급으로 인해서 학교가 전면 개방이 되고 학교를 다니게 될 때는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사용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고 그렇다면 로블록스의 성장성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의 실적 발표 캘린더입니다. 자, 오늘 보시면 장 마감 후에 로블록스가 발표를 했고요. 아시다시피 내일 오전에는 장 시작하기 전 아침 8시에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 위에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몇몇 종목들이 있는데 목요일에 좀 중요한 시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목요일에 많이 몰려 있네요. 에어비앤비라든지, 그쵸? 블링크라든지, 그 다음에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종목들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직관적으로 보는 사이트 보시면은 어때 보십시오. 오른쪽에서 왼쪽을 제가 줄을 쫙 한번 걷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와, 무슨 이게 진짜 이 빨간 팀과 이 파란 팀의 싸움도 아니고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완전히 구분되는 모양새를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럴 때는 한 가지 여러분 오늘 같은 날에는 대부분이 다 장이 빠졌지 않습니까? 심지어 금융주, 은행주까지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자 오늘 같은 장에는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조정장에 약세장에서도 좀 덜 빠진 종목이 무엇인가? 덜 빠진 종목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오늘 오픈도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 이상이 빠졌거든요. 그만큼 종목이 펀더멘탈이 약하다는 거죠. 그렇죠? 덜 빠진 종목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 오늘 좀 안타까운 게 제가 또 하나의 사진을 직관적으로 보는 사이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은 장 시작한 지 한 2시간 정도 됐을 때의 모습이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때는 비교적 다우 종목의 모습들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쵸? 비교적 괜찮았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다우도 다 토해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오늘 장이 굉장히 약세장으로 흘렀다는 건데 이유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 예정되어 있던 몇몇 지표들의 발표에 앞서서 시장이 굉장히 지금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조심 조용조용하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실적 발표도 거의 끝나가거든요. 이런 시장에서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 자, 예측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측은 별 의미가 없고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대응했는가, 여러분의 시장에 대한 대응은 성공적이었는가를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심지어 팔란티어가 오늘 18불이 깨질 뻔했다. 여러분 이제 심지어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좀 딜리트 하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지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근거나 데이터 자료 없이 심리적으로 설마 깨지겠느냐라고 하는 거에 또 다른 모습일 뿐이거든요. 깨질 수 있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막판에 지금 장 중간에 그래도 매수세가 끊임없이 들어오긴 했는데 근데 결국은 또 막판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팔란티어의 최저가는 15불입니다. 지금 가격에서 15불 사이에 별 지지선이 없는데 아마도 크게 물린 기관들이 본인들도 얼마나 많이 물렸겠어요. 지금 KC 아크도 보면 평균 한 3불 선에서 지금 이 팔란티어의 평균가가 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물렸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평단가를 낮추려는 전략으로 좀 가고 있는데 공격적인 매도 물량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오늘 팔란티어를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오를만 하면 내려가고 오를만 하면 내려가고 근데 내려가는 그 던지는 물량들이 개인이 던지는 물량이 아니라 어마무시한 물량들이 팡팡 터져 나오니까 오르지 못하고 결국은 흘러내리는 모습 좀 답답합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이 답답하실 텐데요. 팔란티어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소형주들의 종목들을 좀 더 우리가 냉정하게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고 뭐 다우 종목이 막 가느냐? 여러분 다우는 그렇게 막 가는 종목들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호흡을 조금 길게 가져가실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6개월 후에 미국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3개월 후에 미국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제가 오늘 그 TJ Maxx라고 하는 매장을 한번 다녀와 봤는데 동영상을 살짝 찍은 게 있거든요. 요거는 저희가 오랜만에 오늘 미주노래에서 추천 종목으로 TJ Maxx라고 하는 종목을 좀 추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 자료 영상을 찍어 왔는데 이렇듯 3개월, 6개월 후에 미국 모습, 현지의 모습을 예측하는 가운데 길게 호흡을 가지고 모아가는 것만이 이번 요즘 같은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어지는 저희 나눔맘닷컴의 영상까지도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팔란티어 상품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저희 미주노래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팔란티어 본사에서 직접 만든 마스크, 모자, 그 다음에 하얀색 물병입니다. 팔란티어가 소프트웨어만 잘 만드는 줄 알았더니 상품들도 참 잘 만드네요. 일단 모자 같은 경우는요. 두상의 크기와 상관없이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조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 하얀색 팔란티어 로고가 수가 나져 있습니다. 수로 나져 있고요. 마스크 같은 경우도 끈 조절이 돼서 대중소 다 하실 수가 있고요. 로고가 수로 나져 있진 않지만 하지만 굉장히 안에 필터를 넣을 수 있게끔 좋은 천으로
빨아 쓰는 마스크 용도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물병,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모양도 이쁘고 냉온, 냉장도 아주 잘 되는 팔란티어 물병, 주문 즉시 바로 출고되고요. 많은 분들께서 주문해주고 계신데 팔란티어 주주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주문해서 5월 이후에 주문하신 분들 단톡방으로 초대받으셔서 좋은 주식에 대한 자료와 교육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